정철의 연시조 훈민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그러면 뭐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뭐 많죠. 자, 그 중에 이제는 훈민가입니다. 이 작품은 전체가 16수인 연시조예요. 그러니까는 좀 길어요. 길어도 너무 길어요. 자, 그런데 이게 16수를 솔직히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 같으면은 내신을 위해서 듣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학교 내신 내지는 교과서에서 필요한 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수하고 16수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1수, 2수, 5수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요 영상 밑에 저 아래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에다가 제가 1수는 언제, 2수는 언제, 3수는 언제에서 타임라인을 체크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따로 이렇게 딱딱 눌러가지고서나 그렇게 듣도록 하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였을 때, 요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 그렇지. 교화하기에 특정한 어떤 목적성이 있다, 없다? 목적성이 있다. 지은 총 16수의 연시조로 유교적 윤리의 실천, 유교 그러니까 뭐 충효 뭐 이런 거겠네. 그지? 강조하는 교훈적 성격의 글이다. 그렇지. 교화니까 교훈적이겠네요. 다른 말로 경민가 또는 권민가라고도 하는데 송나라 진양이 지은 선거권 유문 선거 신선이 사는 동네인가봐. 권유문 권유래요 을 바탕으로 지었다고 한다. 뭐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제목만 봤을 때는 부모에 대한 효성, 형제 간의 우애, 경로사상, 이웃 간의 상부상조, 부부와 남녀 사이의 규범, 학문과 인격의 수양 등 유교적 윤리도덕의 실천을 주제로 하고 있다. 화자나 청자를 이 땅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백성들로 설정하여 인정이 넘치는 일반 백성들의 목소리로 청유, 하자, 이런 거겠죠? 함으로써 감화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죠. 교화를 시키려니까 아무래도 감화가 되겠네. 어휘면에 있어서도 백성들의 이해와 접근이 쉬운, 그렇지. 왜? 백성들을, 교화시키려면 청자가 백성인데, 한자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상어와 순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청유형을 통해 강한 설득력과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해석해 볼까요? 자, 제1수예요. 1수는 이렇게 되어 있네. 아바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아실까? 하늘 같은 가엄쓴 은덕을 어디다 해 값사오리. 자, 요게 이제 현대어풀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나를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몸이 태어나 살 수 있었을까? 하늘같이 끝이 없는 큰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그쵸? 주제는 효겠네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아버님은 아버님이겠죠?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이상하다? 어머니가 낳고 아버지가 기르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야, 이거는 부생모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풀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께서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기르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분, 즉 아버님과 어머님이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아실까? 살 수 있었을까? 아마 살 수 없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하늘 같다에 안이 붙은 거죠. 같은. 이건 문법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법적인 요소들은 거의 막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엄산 할 때 요건 해야겠다. 끝없는인데 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침에. 이게 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 이게 변두리, 끝 이런 뜻이에요.
은덕을 어데 어떻게 다해 갚사오리 갚을 것인가 라고 하는 서리법이다. 결국 하늘같이 끝없는 은덕을 어떻게 다해 갚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 갚고 싶다, 갚기 싫다. 갚고 싶다겠지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효도하라는 어떤 유교적인 사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죠. 어머님이 날 낳으시고요. 이 시는요, 이렇게 1인칭 대명사 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얘기할게요. 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나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직설적으로 뭐뭐 해라 내지는 뭐뭐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1인칭 나가 나오는 경우는 반성 내지는 자기 자신의 의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상대에 대한 얘기에 나에 대한 얘기야. 나야. 내가 이제는 뭐야. 나 자신에게 효도를 다해야겠지. 다해야겠다. 라고 결심했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겠지. 감사해야겠다. 라고 결심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이 대목을 1인칭 대명사를 보면서 읽으면서 뭐예요? 그래, 나도 그래야겠어 라고 하는,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겠어, 그래, 나도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어 라고 하는 공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형식적으로는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과 의지를 드러내는 반면 전체적인 의도는 완곡하게 돌려서 독자에게 어떤 청유 내지는 명령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정도 챙겨놓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의 모자라고 해가지고 의로운 아버지와 자애로운 자상하신 어머니인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권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 되겠습니다. 닌금과 백성 사이 하늘과 따해로다. 내의 서른 일을 다 아루려 하시거든. 우린들 살진 미나리를 혼자 어디 먹으리. 임금과 백성의 사이가 하늘과 땅이로다. 매우 멀단가? 나의 서러운 것을 다 알려고 하시거늘.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어려워하는 것을 임금께서 다 알려고 해. 우린들 살진 미나리를 혼자 어찌 먹으리. 살진 미나리라고 하는 것은 뭐 음식 정도가 되겠네. 그렇지? 어찌 먹으리. 먹을 수가 없어. 뭐 이런 거겠다. 임금과 백성과 요거는 조금 보자. 좀 특이하네. 임금과 백성과 사이 하나가 따위로돼 할 때 이 과 뭘까요? 과. 자, 이건 분명히 접속조사예요. 근데 옛날 한옛날 자 15세기 조선시대 중세국어에서는요 이 접속조사가 누구와 누구 할 때 이 마지막 명사 뒤에도 쓰였다는 게 요즘하고 좀 달라요. 지금 임금과 백성 사이 이렇게 지금은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임금과 백성과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음 뒤에는 과, 모음 뒤에는 와, 그 다음에 리을 뒤에도 쓰였다라고 됐어요. 예를 든다면 잎과 눈과 나무와 투구와 해와 달과 하날과 딱화는 이랴의 뜻도다 할 때, 자 딱화 할 때 이건 땅과죠, 그죠? 요거 힌트 하시면 돼서 과에다가 기억이 축약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챙길 수가 있겠다. 이런 중세 국어와 관련된 내용은요, 이게 중세 문법이란 영상이 따로 있어요. 그 중세 문법이란 영상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할게요. 올려놓으면 그거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과 백성과 사이 하늘과 땅이로돼
자, 이런 걸 히읗 종성 체언입니다. 즉 하늘은 임금이요 땅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위아래 관계란 얘기죠.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임금과 백성을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데 나의 서러운 일할 것을 이게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의존명사라고 보면 돼요. 서러운 것을 다 알려고 하시거든. 알려고 하시니 나의 어려운 점, 나의 힘든 점을 임금께서 다 알려고 해. 그러니까 나는 어때? 요구를 해야 돼? 아니지. 우린들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혼자 어찌 먹으리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살진 미나리라 할지라도 임금과 함께 먹겠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화자의 정성을 드러내는 소재가 되면서 혼자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충성심을 서리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를 우리가 이수에서는 군신 간의 관계, 충이라고 보겠습니다. 삼수, 형아야 아애야 내 살할 만져보아 네 손대 타나 관대 양재조차 같아 산다. 한 점 먹고 길러나이셔 단마음 먹디 마라. 형이야 아우야 네 살을 만져보아라. 만져보아가 만져보아라래요. 누구에게서 태어났기에 모습조차 같은 것인가? 그렇지, 형제간은 닮았죠.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났으니 딴 마음 먹지 말아라. 한 젖 할 때 한 젖은 하나의 젖, 같은 젖 이렇게 되나 봐요. 형아 아애야 내 살을 만져보아. 형아 아애야 아애야 아고 야는요 혹격조사예요. 부르는 거죠. 아애야는 아우야야. 플러스 이야. 혹격조사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아우라는 말은요 워낙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원래는 반침이 있죠, 그죠? 반침의 아자였어요. 하여튼 발음이 애매해. 그래서 이제는 뭐가 돼? 이 반침이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뭐가 되죠? 아가 돼요. 근데 그럼 발음이 어떻게 돼?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형과 아우를 불렀네요. 너의 2인칭이죠? 히읗 플러스 R이에요. 히읗 종성체언 만져보아라. 명령형이네요. 그죠? 자, 네 손대 누구에게서 타나간데 태어났길래 양재조차 같아신다. 양재는 모습이에요. 형제간에는 닮은 구석이 많아요. 그죠? 신다라고 했는데 이때 요 니은다는 요거는 2인칭 의문형 어미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2인칭 의문형 어미예요. 그러니까는 2인칭 의문형 어미라는 것은 결국 이 형과 이 아우가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지. 청자로 설정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것인가?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야. 서리법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 젖 먹고 한 젖 같은 젖이에요. 겨우 줄였죠?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길러나서 단마음 먹지 마라. 자,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마라. 금지의 명령형 어미죠? 즉 명령을 하고 있네요. 무엇을? 자, 단마음을 먹지 말래요. 단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마음, 즉 형제간의 우애를 해치는 마음을 먹지 마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백성을 교화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뭔데 주제는 그쵸? 삼수는 형제간의 우애. 사수 보겠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을 다하여라. 지나간 후문 애답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티어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자, 요거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시조죠. 자,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일랑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문 아무리 애태우고 뉘우친들 어찌하리. 평생에 다시 할 수 없는 일은 부모 섬기는 일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을 다 하여라. 디나간 지나간 즉 돌아가신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부모가 지나가고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천풍수지탄. 두 글자가 천붕, 천수라고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자, 풍수지탄. 네 글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늘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러면 천붕. 평생에 고쳐 못할, 고쳐서 못할, 다시 하지 못할. 왜 돌아가셨으면 효도를 못하잖아. 1이, 1, 2, 이것뿐인가 하노라. 이것이 뭔데? 효도뿐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자식의 효에 대해 노래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아, 부부라고 여기 딱 뜨네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한 몸 둘에 나눠 부부를 삼기실샤. 살짝 볼까? 한 몸 둘로 나누어 부부로 생겨나게 하시자. 생겨나게 하셨으니까 여기 앞에 주어가 있겠네. 누구? G.O.D. 그죠? 이 신째 함께 늙고 죽으면 함께 간다. 자, 요건 대구법이겠다. 그죠? 있을 때 함께 늙고, 있을 동안, 살아있을 동안 함께 늙고, 죽으면 함께 간다. 어디서 망령의 것이 눈 흘기려 하느냐 하는 고 의문형이죠? 오케이. 잠깐 보겠습니다. 한 몸 둘에 나눠 부부를 삼기실샤. 나누어 삼기실샤. 이때 삼기다는 생기다, 만들다,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실 때 이신제 있을 때 살아있을 동안에 함께 늙고 죽으면 함께 저승간다. 어디서 망령의 것이 나쁜 것이죠. 그죠? 나쁜 것이 못된 것이 뭐야? 부부간의 금슬을 회방 놓는 거죠. 눈 흘기리 하는 거, 눈을 흘긴다는 걸 우리가 반목이라고 그래요. 째려보는 거죠. 야리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형 어미를 썼다. 몰라서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 부부유은. 부부간에는 서로 은혜가 있다. 한마디로 부부의 사이. 금슬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갓난의 가난 길을 사나의 애도도시, 사나의 예난 길을 계집의 채도도시, 제 남진 제 계집 아니어든 이름 묻디 말오리. 남자가 가는 길을 여자가 멀찌감치 돌아가듯이 애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나의 남자가 가는 길을 여자가 피해서 돌아가듯이 치도도시. 자, 이건 대꾸법이죠. 그죠?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면 이름을 묻지 마시오. 이름도 못 물어? 네, 이름도 못 물어요. 관심 두지 말라는 거죠. 오케이? 갓나해 가는 길을 사나해 애도도시. 갓나해 여자가 가난 가는 길을 길힛을이네요. 그죠? 힛 종성체언이고요. 사나해 남자가 애도도시. 애가 이제는 왜 따로 이런 뜻이에요. 도다시 그러면 돌아가듯이 삥 돌아가듯이. 사나이가 뭐라고? 남자가 예난 길을 예나는 내다예요. 내다는 지나다 이런 뜻이에요. 지나가는 길을 계집이 여자가 치도다시 피해가듯이. 이런 단어는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죠. 안 쓰는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 뭡니까? 그렇죠. 직유법과 대꾸법이 쓰이고 있네요. 제 남진 제 계집. 자기 남자 자기 여자. 한마디로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이 아니라면 가정을 치고 있네요. 이름 네임이에요. 묻지 마오려 마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결국 남자와 여자는 따로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남녀 간에는 예의범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말 있죠.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가 7살이 지나면 한 곳에 같이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남녀 유별, 남녀 간의 예의범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칠수 보겠습니다. 네 아들 효경 닉더니 어도록 배한나니.
내 아들 소학은 모래면 마찰로다. 어느제 이 두글 배와 어디거들 보려노. 너의 아들 효경을 읽더니 얼마쯤 배웠느냐. 내 아들 소학은 모래면 마칠 것이다. 어느 때 이 두글은 효경과 소학이겠네. 그죠? 배워 어질 것을 볼 것인가. 여기서는 대화가 나오나요? 네 아들, 내 아들? 너의 아들 효경을 읽다가 됐습니다. 옛날엔 두음 법칙이 없거든요. 자, 읽더니 어도록 어디까지 배웠는가? 내 아들 소학은 모레면, 내일 모레, 그죠? 모레면 마찰로다, 마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완전히 뭐야? 대화야, 대화. 그죠? 어느제, 이 두구를 배워. 잠깐. 어느제, 그러면 어느 때, 내지는 어느제, 언제, 줄임말이에요. 언제 이 두구를 배워. 그럼 두굴이 뭔데? 효경과 소학을 배워. 어질 것은. 국외음화도 옛날에는 없었나봐, 그지? 어딜다? 그러면 어질다. 보려노, 볼 것인가? 어진 사람이 되는 것을 볼 것인가예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의 아들은 효경을 읽고요. 내 아들은 지금 소학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언제 이 두구를 배워요? 두구를 배운다는 것은 두 개를 같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두구를 같이 배우려면 혼자 배워요? 둘이 배워요? 혼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의 아들, 내 아들 그랬지만 이것은 대화로 보기에는 마지막 종장이 조금 어색해요. 그죠? 근데 대화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초장과 중장이 너무 대화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초장에서는 질문, 중장에서는 대답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대화의 장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장, 어느 때면 이 둑을 배워 어진이가 된 것을 보겠는가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화자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화라고 보지 않고 대화 상황을 설정한 독백으로 보기도 한다. 자, 이런 경우는 그러면 수사적인 어떤 모습이죠. 일종의 테크닉이죠. 그러니까는 이건 질문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박스 보기를 주겠죠. 박스 보기를 주고서나 이제는 효과를 묻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대화라고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 속도까지는 모르니까요. 자, 일단 우리는 대화로 보고 그러나 박스 보기가 나온다면 독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자식들이 공부하는 모습, 그 다음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 어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화자의 소망 내지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부해서 어진이가 되어라 라고 하는 설득의 요소가 우회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옷 못하면 마쇼를 갈곳갈 씌어 밥 먹이나 다르랴. 자, 요것도 상당히 자주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던 수입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을 하자꾸나. 아예 직접 얘기하네요.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지 못하면 짐승에게 가시나 곶과를 씌어서 밥을 먹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소 같은 짐승 같은 놈이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마을 사람들아 직접 부르죠. 도노법이에요. 옳은 일 이르니까 하자스라 하자꾸나예요. 꾸나고요. 청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스라 그러면 자꾸나 해가지고 청유형 이거는 외워주세요. 그냥 사람이 되어나셔 옳지 못하면 가정치고 있나요? 말과 소를 갓과 곶과를 씌어 밥을 먹이는 것과 다르겠는가? 서리법이 되면서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도덕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라는 윤리의식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은 옳은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옳은 일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의범절이죠. 자, 구술을 보겠습니다. 팔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받들이라 나갈 때 계시거든 막대 들고 조차리라 향음주 다 파한 후에 매셔가려 하노라. 자, 생략이 돼 있나 봐요. 그죠? 어른이 집에 기거하실 때 만일 팔목을 쥐시는 일이 있거든, 손에 힘을 쓸 일이 있나 봐. 그러면 두 손으로 받쳐드리라. 그러면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네요. 어른이 나갈 곳이 계시다면, 나갈 때 계시거든. 이때 나갈 때 계신다는 건 나갈 곳이 계시다면, 있으시다면 막대 들고 쫓으리라. 왜? 지팡이 필요할 테니까 부축하겠다는 거겠죠. 마을에서 어른들이 모신 주연이 향, 마을 향자의 음주, 술 마시는 거죠. 한마디로 마을 잔치가 다 끝난 후에 이런 뜻이에요. 모셔가려 하노라. 한마디로 뭡니까? 경로 사상을 노래하고 있네요. 팔목 쥐시거든. 자, 방금 봤죠? 어른이 기거할 때 만일 팔목을 쥐시는 일이 있거든 두 손으로 받치리라. 부축해 드리리라. 리라죠? 나갈 때 누가 나가? 그렇지. 어른이 나갈 때 계시거든. 누가? 나는 막대 들고 조차리라. 모시리라. 라고 하는 어른에 대한 뭡니까? 공경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향음주 아까 뭐랬죠? 그렇죠. 마을 잔치가 다 판 후에 모셔가려 하노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뭐예요? 마을 잔치가 다 끝나면 모시고 가겠다 라고 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을 드러내고 있다. 누가? 내가죠? 선생님 나 안 나왔는데요? 여기에 있죠. 여기에 나는 막대 들고 바치리라. 나는 두 손으로 바치리라.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건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를 드러내는 어미 서로 말함이 리, 그 다음에 하리, 가려, 이거죠. 이거 이런 리와 려를 사용함으로써 자, 의지, 누구의 의지? 화자의 의지, 행위의 주체가 곧 누구임을, 나임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 노인에 대한 공경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끝? 그러면 이게 설득이야? 아니죠. 이 글을 읽으면서 독자는 일종의 화자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우회적인, 돌려서 청유, 설득하는 효과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장유유서, 어른에 대한 공경,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십수, 나무로 섬긴 중에 법같이 유신하랴 내이 웬 일할 다 니로려 하노매라. 이 몸이 번님 곧 아니면 사람됨이 쉬울까. 자, 나무로 생긴 중에 벗같이 신의가 있겠는가, 믿음이 있겠는가, 나의 잘못한 일, 내가 잘못한 일을 다 말하려 하는구나. 그러면 고자질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이 몸이 친구가 아니라면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쉽겠는가? 내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친구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친구 간의 우애,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봅시다. 나무로 삼기다예요. 삼기다, 생기다, 만들다, 태어나다. 그러니까 태어난 중에 친구같이 유신하랴. 유신이니까 가장 믿을만하겠는가, 믿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랴 서리법이고요. 자, 다른 사람 중에 가장 믿을만한 사람은 친구이다. 나의, 웬, 그릇된, 잘못된 일을 다 말하려 하노매라. 이때 말하는 건요 고자질이 아니라 충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몸이 번님 번님뿐, 이런 곧은 강세접사예요. 번님을 강조하는 거죠. 아니라면
사람 됨이 쉬울까? 사람 되기가 쉬울 것인가? 사람 노릇하기가 쉬울 것인가? 라고 해서 서리법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은 남 중에, 식구가 아닌 남 중에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구야? 그렇지, 친구라는 거죠. 네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붕어유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수 볼까요? 11수 보겠습니다. 어와 저 좋게야 야야야 혹격조사라고 있어요. 밥 없이 어띠할고 어와 저 아자바 아아아 혹격조사예요. 옷 없이 어찌할고 대꾸법이네요. 그죠? 밥도 없고 옷도 없고 가난한 거냐? 먹은 일 다 일러라. 먹고 먹었어. 험하기도 험하구나. 먹은 일 험한 일이에요. 험한 일이니까 힘든 일이겠네. 그 힘든 일이 뭐야? 밥 없는 거. 힘든 일이 뭐야? 옷이 없는 거. 다 일러사라 말하여라 돌보고자 하노라. 어와 저 조카야 먹을 것이 없으면 어찌하겠는가? 어와 저 아저씨야 입을 것이 없으면 어찌하겠는가? 대화야? 어려운 일 다 말하려무나 도와주고자 하노라 돌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되네요. 요것도 아까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어와 저 좋게야 조카다? 아니야 조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격조사라고 했던 게 그런 의미입니다. 밥 먹을 것이죠. 없이 어찌할까? 오형이에요. 어찌할고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밥이 없는 조카에 대한 걱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어와 저 아자바 아저씨야 옷 없이 어찌할고 옷 입을 것이 없는 아저씨에 대한 걱정이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건 대화가 아니라 조카와 아저씨의 처지에 대한 걱정이라고 봐야 돼요. 야, 옷이 없는 조카가 밥 없는 아저씨를 걱정하고 밥이 없는 아저씨가 옷이 없는 조카를 걱정한다는 건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화자가 볼 때 조카는 밥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자, 화자가 볼 때 아저씨는 옷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미안해요. 됐어요? 오케이. 자, 대꾸법이고요. 서리법이에요. 먹은 일, 힘든 일. 그 힘든 일, 굳은 일 뭡니까? 밥이 없는 일. 그 힘든 일이 뭡니까? 옷이 없는 일. 다 일러라. 말하여라. 이렇게 와야죠. 자, 돌보고자 누가? 조카가 아저씨를 돌봐요? 아니죠. 아저씨가 조카를 돌봐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봐야죠. 그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자 하노라 라고 해서 어려울 때 뭐 하는 겁니까? 쌍부쌍조 하는 거예요. 됐어요? 빈궁우한 가난과 걱정에 대한 가난에 대한 걱정 어려울 때의 상부상조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걸 아저씨와 조카와 아저씨의 대화로 보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수 보겠습니다. 너희 집 상사들은 얻어도록 차로 산다. 내 딸 셔방은 언제나 마치나 샨다. 내게도 없다커니와 돌보고자 하노라. 너희 집 상사라고 하는 건 나쁜 일이죠. 지금 가족 중에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차리는가 걱정하고 있네요. 너희 딸 서방은 언제나 맞이하게 되는가? 마치나 쉰다는 맞이하게 되는가구나. 너희 딸 서방을 맞이하는 건 좋은 거, 경사네요. 그죠? 결혼이잖아요. 내게는 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돌보고자 하노라. 좋은 얘기겠네. 자, 너희 집 상사, 가족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얻도록 차로 산다. 어떻게 차로 산다. 니은다예요. 니은다는요. 요건 2인칭 의문영어이에요. 뭐라고? 2인칭 의문영어이에요. 이런 2인칭이 있으려면 이렇게 너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차리였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건 서리법이 아니에요. 너의 딸 서방은 언제나 마치나 산다. 또 역시 2인칭 의문형이죠. 맞이하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린 잠깐 중세국어의 의문형 어미 살짝 보고 들어가봅시다. 나온 김에 앞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하고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중세국어는요, 현대국어하고 다르게 의문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정형 의문문이에요. 판정이죠. yes, no가 있어요. 그래서 밥 먹었니? 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무슨 반찬? 이건 판정형이 아니에요. 개구리 반찬이잖아요. 밥 먹었니? 이거는 판정형이에요. yes, no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개구리 반찬하는 무슨 반찬? 이거는 설명형 의문형이에요. 자, 이 판정형 의문형은 보조사 가가 쓰이거나 또는 의문형 종결음이 니어나 니어로 싸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가 내지는 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정형 의문문을 가형 내지는 아형 의문문이라고도 해요. 자, 개구리 반찬을 묻는 설명형 의문문. 이거는 의문보조사 고나 아니면 종결음이 뇨를 써요. 그러니까 뭐뭐 하뇨. 그럼 이거는 설명형 의문문이에요. 너의 자식은 몇 살인가? 그래요. 몇 살이뇨? 그래요. 몇 살이뇨? 그래야지. 몇 살인가? 그럼 yes, no가 되잖아요. 그죠? 됐어요? 너 딸 있는가? 이렇게 되겠죠. 왜? 딸 있는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몇 살인가가 아니라 몇 살이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나 요가 쓰이는 걸 우리가 오형 의문문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판정형은 아형 의문문, 설명형은 오형 의문문. 자, 근데 대화의 상황에서 2인칭에게 묻는, 청자에게 묻는 의문문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니은다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니은다로 끝나요. 아니면 다로 끝나든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마치 평서형 종결 어미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2인칭은요, 판정과 설명을 구별하지 않아요. 판정일 때도 니은다, 설명일 때도 니은다, 이렇게 써요. 됐어요, 여기까지? 오직 의문사가 있는가 여부만 구별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집에 가족의 죽음과 관련된 일이 있는가? 어떻게 차렸는가? 너희 딸 서방은 언제나 맞이하였는가? 맞이하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는 집안의 어떤 큰일에 대한 걱정을 대꾸법의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 내게도 없다커니와 없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내지는 너희 집을 너희를 돌보고자 하노라 라고 해서 어떤 좋은 일과 슬픈 일, 슬픈 일과 좋은 일에 대한 상부상조, 애사와 경사에 대한 상부상조를 드러내고 있다. 인리상조라는 건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는다는 뜻이에요. 혼인상사라고 하는 건 혼인과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거, 사상, 혼인과 죽음에 대한 뭡니까?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는 거, 애경사에 대한 상부상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수 보겠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잘 나오는 시조죠.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눈 다 메어든 네 눈도 좀 메어주마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사라 오늘도 날이 밝았다 호미 메고 들로 가자꾸나 나의 눈에 김을 다 메거든 네 눈도 메어주마 일을 다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뽕을 따다가 누에도 먹여보자꾸나 오늘도 다 새거다 날이 밝았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가자꾸냐 자 청유형이고요 설득적이에요 내 눈 다 메거든 네 눈도 좀 메어주마 뭡니까 그렇죠 서로 돕는 거죠 상부상조 돌아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를 먹여 보자 사라 보자꾸나 청유형이고 설득적이다 이건 노동이죠 노동에 대한 어떤 상부상조를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수 보겠습니다.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앗지 마라. 말하니까 이거는 명령형이네요. 그죠?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비디 마라. 아, 이제 알겠다. 그죠? 밑에 싹 보니까 맞네. 내 생각이. 한적꽃대 실은 휘면 한 번만 때가 묻으면 죄를 지으면 곧해 씻기 어려우리 다시 그 죄를 씻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착하게 살아라 이거겠네. 비록 못 입어도 가난하여도 남의
애는 이거는 관형격 조사입니다. 오살 아띠 마라 빼앗지 마라. 한마디로 도둑질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비디 마라. 비디 빌어먹지 마라. 한마디로 동냥하지 마라. 이래서 먹어라 이거겠네. 한적꽃 한 번만이라도 곳은 강세접사예요. 한 번, 딱 한 번만이라도 실은 묻은. 자, 씻다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 올리다라고 하는 거. 때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제는 바로 잘못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어떤 잘못? 빼앗는 잘못, 어떤 잘못? 빌어먹는 잘못이 후이면에서 이면이 줄여서 휘가 된 거예요. 고쳐 씻기, 깨끗한 사람이 되기 어려우리, 어렵다. 한마디로 죄짓고 살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5수 볼까요? 쌍육장기 하지 마라. 송사그럴 하지 마라. 집배야 무삼하며 남의 원수 될지 어찌할리. 나라의 법을 세우사 죄 있난 줄 모르난다. 난다는 뭐예요? 2인칭 의문문이죠. 자, 노름이나 장기를 하지 마라. 고소문, 송사구럴이에요. 쓰지 마라. 집안이 탕진하여 무엇하며 남의 원수 될 것을 어찌하겠는가. 자, 노름이나 장기는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탕진하게 하는 거고요. 송사그럴은요, 남과 원수가 되는 거죠. 자, 나라가 법을 세우시는데 죄 있는 줄 모르느냐, 알지 않느냐, 뭐 이런 뜻이겠네요. 쌍육장기 하지 마라. 쌍육장기 노름이죠. 노름 하지 마라. 만류하고 있네요. 송사그럴 하지 마라. 송사그럴 고발장이죠. 재판에 관여하는 글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뭐는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여긴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 이렇게 놓고 우리 무슨 법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꾸법이죠. 자, 집배야 집을 망쳐 가산을 탕진하여 뭐 하다 보면, 그렇죠, 노름하다 보면 집안이 쫄딱 망하겠죠. 무삼하며 무엇하며 남의 원수가 왜 돼요? 그렇죠. 재판 걸다 보면 서로 왼수지간 되는 거죠. 뭐 될 줄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 히읗 종성체언이에요. 이 주격조사고요. 나라가 법을 세우샤. 나라에 법을 세우샤. 죄 있는 줄 모르난다 모르겠는가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15수의 주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학 도박을 배우지 마라. 무호쟁송, 쟁송이라는 게 이 송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울 쟁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을 좋아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행자양로는 또 무슨 뜻이에요? 몰라. 그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 행자양로는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후한서에 동이열전이라는 글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때 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을 옛날 저기 고조선 동이족 때의 어떤 풍속을 다루는 글인데, 거기에 보면은 풍속수는 행자양로, 식자 추반 남녀 이처, 그 다음에 이부동석, 나 이쪽 안 읽었다, 이쪽 읽었다 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행자양로라는 말이 있는데, 길 가는 사람은 서로 길을 양보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치고받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풍속이 순박하고 후덕하여, 풍속 순후, 순박하고 후덕하여, 행자, 지나가는 사람에게 양보한다. 무엇을? 길을. 이런 뜻이에요. 식자, 밥식자죠. 밥을 먹는 사람이 뭐한다? 반은 반찬을 양보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16수 보겠습니다. 요것도 참 잘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조죠. 이고진 저 늙으니 짐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어도 서러워커늘 짐을 조차 지실까. 머리에
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짐을 진 노인장이여 그 짐을 풀어 내게 주시오.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 한들 무겁겠습니까? 늙는 것도 서럽다 하는데 짐까지 지시겠습니까? 나에게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 보고 이렇게 살라는 거겠죠? 이고진, 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진. 저 늙은이 대상인가요?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으니 돌히라 무거울까 돌 히읗 플러스 이라요. 히읗 종성시연입니다. 이제 말로 할게요. 워낙에 많이 해서 늙어도 설외락거든 서러워하겠거늘 짐을 조차 지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럽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어떤 연민과 그 다음에 경로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수 경로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훈민가 16수를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좀 길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이걸 다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밑에 더보기를 보면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전체 정리 부분은 봐야겠지요. 자, 정형시고요. 평시조고 연시조이다. 전체 16수이다. 훈민가이다. 설득적 어조고요. 사람이 해야 할 일로 유교적인 윤리도덕 실천 내지는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유형이나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독자를 설득하고자 한다. 이게 이 글의 목적이죠. 그래서 명령 청유형으로 본다면 자 먹디 마라 다하여라 이름 묻디 말으려 하자스라 여기 왜 노란색 안 했을까 깜빡한 거죠. 가자 사라 보자 사라 라든가 아니면은 아띠 마라 빼앗지 마라 겠죠. 비디 마라 빌어먹지 마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자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과 청유와 명령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칭 화자를 설정하여 완곡한 설득의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마라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께서 나를 기르시니 나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서는 은덕을 어디 다해 갚사오리. 자, 은덕을 갚을 수가 없을 것이야 라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자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덕을 노래하면서 이 두 분이 아니시면 내가 살아있을까? 살아있을 수 없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끝없는 은덕을 어디 다하여 갚사오리 라고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 이건 화자가 반성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읽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와 뭐하게 하여 공감대를 이루게 하여 어떤 설득의 목적을 우회적으로 이루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1인칭 대명사가 나오는 부분과 1인칭 대명사가 나오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이렇게 명령 청유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1인칭 대명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1인칭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서 자 1인칭 대명사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어떻고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1인칭 대명사가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우회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스스로 깨우침을 얻게 하려는 말하기 방식이다. 어떻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화자와 동일시하도록 하여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이 페이지 넘기는 것도 깜빡했어요. 또 하나의 특징. 이 작품은요. 아무래도 일반 백성들을 독자로 설정했다 보니까 한자가 거의 없고요. 일상어, 그 다음에 순우리말들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철의 훈민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버튼과 그 다음에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자 필요한 작품 알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따로 그냥 기회가 되는 대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